네, 10분으로 끝냅시다. 이거 몇 단계입니까? 지금 상황이 SK텔레콤 해킹 지금 관심 단계입니다. 관심. 네. 그러면은 국정원 개입하는 게 맞습니까? 그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답을 짧게 하시죠. 네. 지금 저희 그 간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매뉴얼의 정보통신 분야 사이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보시면 그 이게 기본적으로 그 체계가 7쪽에 보시면 위기 관리 체계에 그 도표에 보시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그 NSC가 있고 그 밑에 국가안보실 밑에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아니 그, 그러니까 예, 지금 그때 밑에 국정원이 있고 저희가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상으로 보면 그 지금 이제 저 각 분야의 대응 체계, 교육 분야, 정보통신 분야, 외교 분야 이런 분야의 상위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사이버 위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관리단이 위기 되어 관리 있습니다. 체계 및 임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위기 관리 체계는 대통령 국가안보실 국정원이 있고 네. 거기 정통부와 각 분야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 도표상은 그렇고요. 지금 네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1단계 관심이라고 네,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관심이면 있습니다. 네. 관심이면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과기정통부. 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가기정통부라고 얘기했던 그 네. 답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킹이 발생을 했어요. 해킹으로 털렸는데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되면 격상이 되겠죠. 네네. 그때부터 2단계 예를 들어서 주의나 경계나 심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있었던 그 매뉴얼 아까 얘기했던 그 7쪽에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실장께서는 관심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권고라고 해서 유심칩 교체하라고. 그럼 그 국정원이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관심이 아니라 주의 경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국정원하고 실장은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같이. 회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심이잖아요. 그 국정원에서 그런 공문 보내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가 뭐 그 부분을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협의는 말씀해.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네.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기부 장관의 컨트롤 타워로 차관과 실장님이 관리 감독할 수 있다. 그래서 민관 합동 기구를 만들어서 진상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하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이 개입해 들어온 거예요. 칩을 바꿔라라고 4가지 지침을 보냈잖아요. 각 부처에. 그럼 그 각 부처에 받은 공무원은 해당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예,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범위가? 그 국정원이 그 이른바 안보폰의 그 운영 기관들한테 그걸 아니에요. 보내는 거 전체 정부 다 보냈잖아요. 네, 저희들은 그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공문을 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얘기하는 거는 전 부처에게 유심칩을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네. SK텔레콤이 그게 아니라 유심 보호 서비스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칩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그 요청을 답변을 못 해준 거예요. 네, 간사님 그- 이 그런 부분은 거예요. 이 그 국정원이 네, 안내한 알겠습니다. 거는 이 그래서 사건에 대한 개입 차원이 아니라 제 질문의 취지는요. 네. 제 질문의 취지는 그러면 방통위는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이 논의에? 방통위는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저희 민간 합동 조사단의 참여 기관으로 방통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기관리 체계 및 임무에 들어가면 정보통신 분야의 가기정통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있지만 네네. 정보통신 기업 등도 있고요. 그 맞습니다. 뒤에 가면 네. 관련되어 있는 부처도 같이 논의하게 돼 있어요. 네. 그 필요한 협의는 방통위 실무지랑 들어와야 계속 되는 하고 거죠. 있습니다. 논의 구조에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방통위는 시장 조사로 다닌 거요. 그다음 이용자 보호를 관할하는 부위원장이 질문하겠지만 강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강제로 한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4월 30일 날 한 겁니다. 그게 강제입니까? 보호 시스템이 가입하는 게? 제가 네, 한 얘기하세요. 말씀만 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 장관님께서 아까 법제처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면 이제 이 사이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이나 이런 체계에서 보여지는 그 구조에서 각 분야별 담당하는 상위의 국정원의 사이버 위기 관리단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상위 법들에서는 또 분명히 정보통신망법상의 민간 분야는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얘기하는- 있어서 예. 그런 약간 저희도 좀 아니 그래서요 혼선이 있어서 혼선이 있는 네. 게 아니고요. 명확히 매뉴얼 상에 이게 어제 오늘의 매뉴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윤석열 정부의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 오래전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매뉴얼을 만들어 왔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과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이 위기 시스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국정원이 들어간 겁니다. 민간 영역에. 그래서 그거는 뭐 개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개정은 제가 23년에 된 거로 예, 개정이 된 알고 거예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까 김호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네. 계엄을 준비했던 시기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일단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SK텔레콤 이게 제가 지난번에 강두영 차관님 물었잖아요. 이 기관이 SK텔레콤을 정보 보호를 하는 그 시설로 살펴보시겠다는데 어떻게 살펴보셨어요? 그 결과 나왔습니까? 뭐 지금 저 그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게 기반 시설에 정보통신 기반 보호 시설에 해당 서버를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추진하시고요. 김태규 부위원장님. 예.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률가잖아요. 법조인으로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맞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65세 이상의 유심보호 서비스 강제 가입과 관련한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죠? 예. 근데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모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까? 일방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SK텔레콤이 지금 2,400만 명 가량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묻는 거는 김태규 위원장이 강제 가입이라는 표현을 그날 썼기 때문에 오늘 꼭 불러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무부서입니다. 지금 방통위는. 답변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예요. 그게 전기통신사업법하고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하신 일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해보시죠. 그 이후에. 지난번 그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강제 가입하고 자동 가입이라는 표현이 서로 배치된 개념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의사 표현의 합치가 있으면은 그런 강제란 표현이나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자동으로 가입되는 그 자체가 일방의 의사 표시로 가지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강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억지로 뭐 팔을 비틀거나 아니면은 윽박질러서 쓴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강제라는 것은 예, 거기까지 자발적인 알겠고요. 의사 표현이 제가 얘기한 아니기 거는요. 때문에 강제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만 또 천착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65세 이상의 유심 보호 서비스 강제 가입과 관련해서 가기부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65세 이상이 아니라 2,500만 명 가입자를 전체로 대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는 당시 거예요. 얘기가 나올 때도요. 처음에는 그 고령층에 대한 보호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60세도 얘기 있었고, 근데 이제 노인 이 고령층 기준을 65세로 잡으니까 그게 좀 더 합리적이다 해서 65세 얘기가 나왔던 아니 거고요.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많은 분들의 국민 2,500만 명의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가 그대로 된 게 아니라 어쨌든 SK텔레콤이 저희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를 수렴해서 신속하게 어쨌든 유심 보호 서비스에 다 가입하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예. 확인하는 겁니다. 예. 질문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법률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통위는? 지금 65세 이상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요, 그 얘기는 넘어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기정통부에 아마 실무진에서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지금 전체 65세 이상이 아니고 전체를 기준으로 지금 아마 SKT에서 거래 업무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혹시 위반이 없는지 또 추가적으로 아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회신 답변을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 법률 검토 내용이요? 65세 부분은 아마 아니 제가 지금 지난번에 그 법률 검토 이거 말고 방통위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법률 검토를 하고 제가 있느냐는 그래서 질문이에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기 아까 쓰신 대로 그대로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유심 보호 서비스 강제 가입과 관련해서 여기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했고 그때도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 얘기한 걸 아니, 그러니까 한 걸 그래서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리는 저기 겁니다. 그거는 약관을 변경해가지고요. 약관을 변경해서 그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SK텔레콤. 예, 뭐 그렇게 한 거는 또 SK텔레콤 SK에서 약관을 SK에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또 그리해서 잘 처리했으면은 그 역시도 잘 된 일입니다. 예. 질문한 건데 왜 김태규 부위원장이 답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답변은 질문은 뭐냐면 방통위에서 법률 검토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은 65세 이상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이거죠. 김태규 네. 부위원장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 유심보호 서비스는 약관을 변경하면 되는 건데 방통위는 그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지에 대해서 약관은 사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법률적인 공법 부분 아닙니까? 그 법률 적용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거고. 자 알겠습니다. 저기 사무처장 김영관 권한대행님 아까 제가 질문할 때 9분의 변호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이런 내용이 법률 자문을 구할 내용인지 실무적으로 아마 그 검토를 하셨으니까 법률 검토를 의뢰했겠죠? 예, 이 약관 변경이 법률 검토를 할 내용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요, 잠깐만요. 유형? 어떤 유형이요? 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전기통신 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하고 그러면은 있는 가기정통부랑 협의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가기정통부가 약관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SK텔레콤으로부터 그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T월드에 가입한 사람만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 그런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정 등을 다 고려해서 법률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약관 변경할 때 SKT가 약관 변경했죠? 예. 예, 그 약관 변경하고 과기부에 신고했죠? 예. 예, 과기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률 검토했습니까? 예, 이 건이 제가 저기 방통위 부위원장님한테 요청한 건이어서 일단은 약관에 대해서 원래는 SKT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시스템이 어렵다 하니까 그럼 단계적으로 해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65세 정도에 대해서는 강제로 그 당시에 용어 자체가 일괄 변환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강제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약관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재반 사항에 금지행위 소득이나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하니 신속하게 같이 그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일단 약관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관 처리를 했던 부분이고 수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건의를 했고 제가 시작을 했던 건이기 때문에 말씀 그러니까 올립니다.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이거를 신속히 해야 되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네, 그거는 것이죠. 제가 했던 예. 말입니다. 예. 뭐 법률가 출신이니까.